우선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죠. 어느 단지가 과연 최초의 실부가 단지가 될 것인가, 재건축 부담금,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나오고 있는 반포 현대라든가 방배동 신성빌라, 그리고 반포 제3주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부동산은 재건축 부담금 검증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앞에 저희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혁이라든가 위헌 결정, 합헌 결정한 내용,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런 부분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진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4장에 있는 저희 항목별 산정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조작이다, 왜곡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3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이제 검찰이 관계인들 를 고소를 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도 지금 한 발 좀 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조작이다, 왜곡이다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바뀌었어요. 뭘로? 수정이다라고 바꿨습니다. 굉장히 완화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올해 9월이죠. 저희 여당인 민주당 주관해서 주택가격 통계 조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고무되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논의됐던 거는 주간 동향 조사에 어제도 언론에 났죠. 통계조사, 가격 통계조사 보니 폐지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간 동향 조사입니다. 주간 동향 조사. 그것도 폐지가 아니라 조사는 하되 발표는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저희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된 거는 뭐죠? 주간 동향 조사가 아닙니다. 월간 동향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런 토론의 내용과도 그렇게 썩 관계가 많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도인데 지금 저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째죠. 그죠? 그동안에 폐지다 뭐다 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지금 21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사업장인데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우픈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4월에 저희 국회 소위에서 입법심사를 하면서 아예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폐지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 한번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부담금은 세금이나 조세가 아닙니다. 부담금입니다. 용어 그대로. 저희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68호에 의한 부담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양도소득세 이런 조세와의 이중부담의 그런 어떤 문제는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중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 되겠죠. 다 알고 계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거. 저는 굉장히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한 2년, 3년 끌었나요? 결정 내는지? 그죠? 2년, 3년 동안 저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장고 끝에 뭐죠? 그거죠. 그 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헌 결정은 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합헌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의 의미가 없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한 재판관 2분 정도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우연의 소지가 있다라고 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구조 2항 조정한 개시점 주택가액 적용이라든가 또 양도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개정이 됐죠. 1세대 1주택자 감경 제도, 이런 제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우연적인 그런 요소도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이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희 종료시점 주택가액,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지어진 주택 상가는 제외입니다. 주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그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점 주택가액을 빼고 거기에 또 재건축 사업에 소요된 개발 비용, 그리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제하고 남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부가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재건축 부담금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빨간 부분,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인데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초과 이익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헌법소원 그 반대 의견에서도 이 주택가격 상승하는 게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주택가격 상승분이 왜곡될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우연적인 요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 주요 부가 절차인데요. 요거는 저희 발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희 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서 물론 쟁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산정 기준이 너무 불명확해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권자 자체도 이거를 산정한다거나 그거를 실부가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도 이걸 검증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납부 의무자인 조합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의존되는 경우가 많고, 납부 의무자가 조합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대응하냐, 적극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변동이 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건 저는 정말 좀 희한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은 납부 의무자입니다. 돈을 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돈을 낼 사람이 재건축 부담금 낼 돈을 산정해서 제출을 하고, 그거를 검증해서 낼 돈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또 누구한테? 제2납부 의무자인 조합원한테 조합이 알아서 배분하고 분담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낼 사람이 산정에서부터 배분, 분담, 징수, 납부까지 어떻게 보면 전 과정에서 그 업무를 관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좀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물납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대신 내라는 겁니다. 물납제도 있어요. 모르셨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을 해서요. 내가 내 돈 들여서 개량을 해서, 그죠?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또 도시 기능이라든가 도시 안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 돈 들여서, 내 집 내고 내 돈 들여서 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회적 형평성 그거에서만 치중돼서 보니까 무슨 투기꾼처럼 그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어떤 국민으로서의 재산권이라든가, 그죠? 주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게 침해되고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그래서 요 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분 나쁜 약간 이 문제점이다 생각하라는 그런 쟁점 사항입니다. 시간이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항목별로 그럼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 단계별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확정을 지려면 4가지 요인이 확정이 돼야 돼요. 뭐냐면 종료시점 주택가액, 그리고 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 4가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종료시점 주택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상 부가 종료 시점은 언제죠? 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이죠. 그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이 종료 시점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시사용료 승인을 받는다거나 부분 준공을 한다거나 이때에는 그 시기를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건축 이익환수법상 부가 종료 시점하고요, 실질적인 도정법에 의한 저희 조합 해산 청산 시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부가 종료 시점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해산이나 청산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 재건축 이익환수법에서는 종료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개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개발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내셔야 돼요. 더 내셔야 돼. 그래서 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료 시점 주택가액을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뭐죠? 뭐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아니면 뭐 감정평가에 의한다, 뭐 심지어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상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공시가격에 문제점이 있죠. 뭡니까? 현실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 의해서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미실현 이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부가 종료 시점에 뭐 요즘 엄청 저희 부동산 대책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고, 이 다음으로 이제 부가 개시점 주택가액인데요. 저희 이제 부가 개시 시점은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위를 받은 날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202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최초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시 시점이 약간 뒤로 미뤄졌죠. 그렇게 되면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 오를 여지가 있다 보니까 마치 재건축 부담감이 굉장히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오해다. 왜냐하면 개시 시점이 뒤로 미루면서 개시 시점 주택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뭐가 줄어든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정말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정도로 정확히 산정이 된다면 이 두 개는 어떻게 된다? 같은 기간 동안 상쇄된다. 오르는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 재건축 부담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개시점 주택가액은 종료시점 주택가액하고 산정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조정한 개시점 주택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하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디가 높아요? 종료 시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초과이익이 높게 산정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법에서 종료 시점 현실화율에 맞춰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조정 산정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 밑에 세 번째 칸이 있잖아요. 이 짝대기 거져 있는 거 빨간색으로, 이 부분이 저희 법에 나와 있는 그 산식이에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약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 개시점 주택가액하고 저쪽 밑에 개시점 가액을 약분을 하면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뭐다? 개시 시점 실거래 가액에다가 종료 시점 현실화율을 곱한 게 바로 조정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시 시점 실거래 가액은 최대한 높여놓고, 그죠?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종료 시점 실거래가액은 최대한 낮춰서 현실화율을 낮추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저희가 어떻게 좀 높이려면 가장 큰 요인이 개시 시점 실거래가액하고 종료 시점 실거래가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법에서는 그 실거래가액을 이렇게 산정해라, 저희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조건인데 어쨌건 간에 법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조합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합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수록 또 법에 조금 이렇게 그 여유를 주었어요. 여유를 줬는데 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라고 했다고 무작정 뭐 개시점 주택가액을 높이고 뭐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낮출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요? 앞에 이거 유용하네요. 개시점 실거래가액은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높게 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용이 늘어나고 초과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저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리처분 계획을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평가 시점이? 사업계획 고시가 있은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점 주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한다? 조합 설립 인가일.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높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종전자산 평가액이 하나의 한계로서 작용을 한다. 그 이상 평가하는 건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할 때 너무 비례율에 그렇게 연연만 안 하신다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최대 어떻게 놓는 게 좋다? 높게 산정해 놓는 게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료 시점 실거래가액은 낮게 평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낮게 평가하는 게 유리한데 무작정 낮게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니죠. 왜요? 종료 시점, 저희 부가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준공인가일이죠. 그죠? 준공인가일이면 그 이전에 벌써 뭐가 있습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뭘로 작용한다? 조합은 무조건 수익을 늘리려고 일반 분양가를 높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의 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게 평가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좀만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부분에서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그나마 좀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이게 말이 많은 건데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높아야지 저희가 초과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은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에 높은 걸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은 뭘 적용하도록 돼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시군구별 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한국부동산에 있는 아론 사이트라는 거예요. 저희 주택가격 통계, 부동산 통계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국,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월간 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간 동향 밑에 가면 카테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종합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4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이렇게 있어요. 지난번에 성남에서 또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보시면 빨간 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상승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적용해야 된다. 왜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아파트는 아파트를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외에는 뭘 적용한다? 종합주택 유형 평균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서초구 건데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종합 유형이 오히려 단독이나 연립다세대보다 높아요,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당연히 아파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종합주택 유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조합에 그나마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게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주택가격 동향 조성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현실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관건인데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이제 파란색 있잖아요, 그래프. 이 파란색이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초구, 제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담당했던 지역인데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총 얼마죠? 27점, 잘 안 보여. 어쨌건 27점 몇 프로 올랐어요. 저게 기간이, 사업 기간이 5년 반인데 5년 반 동안 27.78%면 연간 한 5% 정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연간 5% 오른 거 가지고 뭐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도 없고, 그죠? 이게 뭐 투기적이다? 뭐 심지어 너무 올랐으니까 초과이익으로 환수해야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가격 통계 조사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맨 위에 빨간색이잖아요. 저게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저것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저걸 조사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얼마? 128.55% 무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아파트 사이트 있던 인근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진짜 바뀌었나 거래 사례를 다 뜯어봐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130 몇 프로 올랐어요. 130 몇 프로 오르고, 또 저희 국토교통부에는 해서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거를 공시를 해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나 올랐느냐 봤더니 93점 몇 프로가 올랐어요. 어쨌건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되는 이 밑에 파란색은 차이가 너무 나요. 그죠? 이게 적정하냐라는 거. 이게 현실적인 분이냐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벌써 20분 지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적인 그런 민원 때문에 실제적인 부가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요거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가율이죠. 구간별 부가율. 그래도 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좀 완화는 됐어요. 근데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다 반영을 하더라도 총 절감되는 건 5천만 원이에요. 이게 5천만 원이 뭐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대폭 완화했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 정도 절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에 좀 생각하시는 분 중에 저희 재건축 부담금하고 가장 유사한 제도가 개발부담금 제도거든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은 부가율이 20%예요. 근데 저희는 최고 50%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하고 똑같이 우리도 부가율을 해달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초과이익이, 밑에서는 보시다시피 재건축 부담금이 유리합니다. 더 낮게 나와요. 그리고 3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재건축 부담금이 개발 부담금보다 높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발 부담금은 단일 과세입니다. 20%. 면세 구간도 없어요. 무조건 20%. 근데 저희는 면제 구간도 있고 또 낮은 구간에서는 율이 낮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적용해줘. 그래서 덜컥 정부에서 그래 똑같이 해줄게 하게 되면 저 밑에 구간 분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그죠? 위에 분들은 유리하게 되겠지만 저 3억 이하 밑에 분들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세대 1주택자 감경이라든가 그리고 납부유예 이런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70% 경감이 돼요.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혹은 조합이 저런 증빙 자료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어쨌건 감경을 받으시려면 노력은 하셔야죠. 고생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향후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근데 뒤에 물음표가 있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폐지됩니다. 혹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저도 좋겠는데, 아쉽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오늘 전국 재건축연합회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재건축연합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불철주야. 그러면서 2024년도에 완화되는 법 개정도 이끌어내셨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폐지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완화, 실거래 가격 지수를 적용해서 정말 대폭 완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했던 최근 이제 실부가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셨으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부과해. 우린 소송 갈 거야. 소송 가서 이기면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당, 민주당에서 폐지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게 또 뭐가 되지 않기를,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가.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진짜 바라고, 소송 이길 가능성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왜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다 판결을 내렸잖아요. 소송 가서 싸울 게 그 거리밖에 없는데 이미 헌법재판소 내린 거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싸웁니까? 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당연히 폐지 완화 소송에 대한 노력은 저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것지만 이제 정말 실부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부가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항목별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간에 기별은 안 가시겠지만
마음에는 안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